네, 안녕하세요. 조사 이승택 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좀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말도 많았죠. 검찰청 없애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중수청하고 뭐 공소청 만들고 구분하겠다는 건 뭐 좋은데, 대신 이제 요즘에 변호사 보수랑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기사가 나서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600만 원 사기꾼 고소에 변호사 비용 1,100만 원. 피해자만 눈물,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지방직 공무원인데 본인이 이제 갑자기 그 중고차가 필요했는데 금매로 팔겠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600만 원인데 성능도 괜찮은 것 같고 연식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싸나 알아보니까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급하게 팔아야 된다니까 이해가 가죠. 공무원들이 가끔 이렇게 해외로 그 연수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걸 연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뭐 2년씩 둘 수가 없으니까 팔려고 하나 보다라고 해서 차를 샀는데 자동차 등록 업무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 등록 업무에 거기에 보면 압류가 돼 있다는 표시들이 있는데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알아도 자동차 등록 업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차를 갖다가 사왔는데 나중에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뺏겼어. 이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얼마를 요구하냐면 550만 원 고소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래도 공무원도 했고 옛날에 그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면서 법도 좀 봤는데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소장을 썼어요. 근데 이게 불송치가 나왔네? 불송치가 나온다는 거 뭐냐면 경찰관이 이건 보니까 죄가 안 되니까 송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550만 원 준다고 그래도 내가 비싸서 안 했는데 불송치가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검찰청에 이의 신청해야 되겠다. 이제 이의 신청을 하려고 변호사님을 다시 가니까 이의 신청 비용은 더 비쌉니다. 770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건 또 뭐야? 이게 왜 갑자기 돈이 200이 더 붙었나라고 하니까 원래 고소하는 것보다 불송치 의견서 쓰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때 220만 원 정도, 22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서 7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700만 원 내서 이거를 수임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검찰 단계에서 이의 신청이 기각이 돼가지고 불기소 처분이 된 거예요. 혐의 없음, 뭐 증거가 없음, 증거가 없으니까 혐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다투는 단계가 항고예요. 항고하는데 또 돈이 3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600만 원 찾기 위해서 변호사 보수가 그래서 1,100만 원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소액 사건들이 많습니다.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금액은 소액인데 차라리 10억짜리 사건이 나요. 저희 변호사들한테. 왜냐하면 속가도 크면 변호사 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똑같은 1,000만 원을 받는다. 만약에 착수금을. 그런데 일은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소액 사건 2천만 원짜리 사건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고 하면 아니 이거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품으로 따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수 사건이라든지 뭐 건설 하자 사건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의 하자 때문에 생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나 한 집의 누수나 아니면 하자 때문에 소송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일은 감정도 해야 되고 하자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하는 게. 근데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1,000세대를 준비하는데 하자 액수가 큰 것과 하자 액수가 적은 것, 하자가 많으면 감정비용 같은 게 많이 들겠지만 기본적인 품은 똑같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돈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600만 원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민사사건에서는 사실은 당사자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 소송에서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를 해줘서 이겼을 경우에는 상대편한테 그래도 순수한 변호사 보조의 일부라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은 그게 안 돼요. 형사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되거나 그랬을 때 다 날리는 거고 물론 민사소송도 패소하면 날리는 거지만 승소했을 때는 그래도 상대방한테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반드시 이게 변호사를 선임했어야지만 이게 사건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사실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고소사건은 원래 변호사의 고유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걸 이제 변호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변호를 하는 업무가 형사사건에서 기본적인 변호사의 업무였는데 한 십몇 년 전부터 자꾸 변호사가 고소 대리를 많이 해요. 피해자들을 고소하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자꾸 고소한다.
이게 좀 약간 원래 영역하고는 달랐는데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고소 대리를 잘 안 했거든요. 사실은 고소 대리가 할 게 없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고소 대리라는 고소장 작성해 주는 건데 제가 경찰한테 가서 막 이거 사건 고소했으니까 잘 봐주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증거를 정리해 주는 일밖에 못 하는 건데 사실은 증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서면을 작성해 주는 일인데 그걸 저렇게 액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계속 상급실 판단만 받는 건데 고소 대리는 어쩔 때 저희들도 이제 사안이 복잡하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못 하니까 뭐 그거를 정리해 주는 비용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고소인인데도 불구하고 조사 나가는 것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나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액수가 커지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은 변호사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수사를 제대로 해줘야 되죠. 근데 수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를 받고 일하는 것 그게 많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게 각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뭐 적진 않겠죠. 왜냐하면 액수를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원래 그냥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야 돼요. 그냥 차라리. 그래 돈이라도 받아야지. 왜 고소를 해서 그러면 다시 민사소송 또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접근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 보안 수사권 갖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검찰청의 사건을 고소를 하면 검사가 사건을 먼저 보고 경찰한테 언제까지 수사해서 올리세요라고 해서 올려서 다시 보고 또 보안 수사 내리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수사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보안 수사권도 폐지하겠다는 건데 보안 수사라고 하는 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뭐 해라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의 수사권이 과연 어느 정도 수사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인데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솔직히 느끼는 거는 뭐 강도, 상해, 뭐 그다음에 강간 뭐 이런 거 강력범죄들은 잘하죠 경찰들이. 근데 문제는 횡령, 배임, 복잡한 재산범죄, 그다음에 지능수사 이거 관련된 것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경찰관들도 물론 이제 일을 배워야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 가서 보면 복잡한 횡령이나 배임 사건 막 이게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을 오면 한 몇 년씩 끌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무혐의 처분해 버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서 보면 막 경찰 1년차, 2년차 용어도 잘 모르고 이게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도 못 해. 그 사람들이 사실관계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만 법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강력 사건이야 당연히 나오죠. 재산범죄랑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들이나 검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맨날 마약이나 뭐 강도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재산범죄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해서 재산범죄는 민법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각종 복잡한 다른 법령들, 재산 관련된 법령들하고 관련된 건데 복잡한 PF 사건이라든지 뭐 건설과 관련된 뭐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조사하겠느냐. 그리고 점점 범죄자들은 굉장히 고도화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수사가 되겠냐. 이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처음 말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여기 내용 보면 변호사 업계에서는 수사관끼리 주고받게 될 때 추가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뜻으로 핑퐁 수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경찰로 갔다가 다시 검찰로 간다거나 그런 관계에서 보면 핑퐁 수당이 있다는데 저도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있나 봐요. 또 하나는 변호사 사무장들이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서 급행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피고인한테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사건 꺾기 비용을 받겠다. 그 다음에 정관 변호사 이름을 서류상으로 올려주는 것처럼 표지가리 비용을 받겠다. 이런 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법 체계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급박한 사람들은 이 사무장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사무장은요, 원래 개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외근 사무장? 외부에서 사건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뭘 안다고 사건을 수임해 오고 변호사는 그 사람한테 또 수임료 일부를 띄워준다는 건 이거는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브로커들이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사건 브로커는 변호사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형사사건에서는 이게 끊이지 않는 문제예요. 변호사들은요, 원래는 사무실에서 수임해야 되는 거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사건을 갖다가 자기 관련된 사건들을 뭐 변호사 사무실에 할 수 있겠죠. 근데 브로커처럼 나가가지고 사건을 뭐 자기가 만들어 오고, 기획해 오고, 뭐 이거를 영업해 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브로커랑 일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 변호사들은 브로커한테 돈을 또 몇십 퍼센트를 주기 때문에 30% 이상 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30% 받아가고 세금도 안 내. 변호사는 그 브로커가 다 일 갖고 온 사람이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사무장이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죠. 제발 형사사건이든 그 민사사건이든 그 사무장들이나 이 브로커들하고 관련돼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 수사권 뭐 폐지가 잘못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수사기관들의 수사 부실, 그다음에 수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문제, 이거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